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스케치업과 스타일 빌더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웹툰 배경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스케치업은 웹툰을 제작하는 데 있어 이제는 꼭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이 됐는데요. 제가 제작해 보고 사용해 보면서 느낀 스케치업의 장점은 한번 제작한 배경을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앵글을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에셋들을 구입할 수 있는 마켓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단점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3D의 느낌이 강하게 난다는 것과 캐릭터보다 배경에 압도되는 주객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하는 배경의 경우 같은 배경을 여러 작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작가님들은 구입한 배경을 자신의 작품 분위기나 상황에 맞춰 재가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가공하는 방법 중 하나인 스타일 빌더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일 빌더를 활용해서 어떻게 웹툰 배경을 제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3D적인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선 라인을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직선 형태가 아닌 내가 손으로 직접 만든 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3D 프로그램인 3D 맥스나 마야, 그리고 요즘에 블렌더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다루기도 어렵고 독특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깊은 공부가 필요한데 제가 느낀 바로는 스타일 빌더는 그 방법, 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쉬운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만의 외곽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스타일 빌더를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부터 살펴보면 샘플 획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스타일 빌더에서 제공해주는 라인의 느낌입니다. 30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숫자가 적혀 있죠. 자, 앞쪽에 적혀 있는 숫자는 이 건물 모델링을 구성하는 라인의 길이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2가 제일 짧은 선이고 512가 긴 선이죠. 근데 여기에 이 선의 길이는 우리가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순서가 되면 여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모델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옆에 곱하기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6은 뭐냐면 이 선의 두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6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거를 제가 두껍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러면은 이렇게 모델의 선이 두꺼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두께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기본인 16으로 다시 한번 세팅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숫자 옆에 그려져 있는 이 선이 바로 이 모델을 구성하는 외곽 라인을 표현하는 선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 빌더는 이 선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너무 딱 떨어지는 직선 라인이 싫다, 그게 3D 느낌을 너무 많이 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라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메뉴 설명은 끝났고요. 자, 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트의 구성을 보면 여기 길이가 32, 64, 128, 256, 512 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32 픽셀의 길이, 64 픽셀의 길이 등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기본 세팅인 거고요. 그 옆에 플러스를 클릭해 보시면 최장 길이가 1024입니다. 그래서 1024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32부터 1024까지 라인이 쭉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획이죠. 이 32 픽셀의 길이를 모델링을 표현할 선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면 하나의 라인으로 32 길이를 모두 다 표현을 하는 거고요. 2개 혹은 3개, 그 더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제 3개 정도를 활용을 하는데 이 선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오겠죠. 고를 수 있는 샘플이 많은 거니까.
하나는 너무 좀 단조롭고요. 여러분이 몇 번 해보셔서 편한 개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3개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 너비는 이 모델링을 구성하는 선의 두께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기본 16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더 두껍게 하실 친구들은 더 두껍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16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넓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두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16으로 해봤는데 너무 얇더라 라고 한다면 나중에 세팅해서 넓이만 바꿔주시면 바로 두껍게 혹은 더 얇게 바로바로 조정이 됩니다. 자, 하단에는 여러분이 적용한 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3D 뷰가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 아이콘의 경우 클릭을 하시고 화면 왼쪽, 마우스 왼쪽 클릭 후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모델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손모양 아이콘을 잡고 클릭 드래그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돋보기는 뭐 아시겠죠? 클릭 드래그를 하면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있는 돋보기는 이렇게 이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 프리뷰의 가장 꽉 차는 범위 이런 식으로 가장 적정하게 전체 전경을 볼 수 있는 비율로 자동으로 한 번에 조절이 되는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클릭을 줌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 네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화면 전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샷으로 빠지는 거고요. 마지막 아이콘에 이 버튼을 누르면 그림자가 적용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을 확인할 용도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끄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총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메뉴 구성은 다 같이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샘플 획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적용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나와 있는 라인 숫자에 맞춰서 클릭 드래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32 곱하기 16이죠. 이 32, 여기 30이라고 똑같이 적혀 있죠? 이 32를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지금 화면에 딱 적용된 게 보이시죠? 32라고 생각되는 그 길이에 있는 모델에 우리가 적용한 이 라인이 바로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획도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적용이 되죠. 그죠? 적용이 돼가고 있죠. 자, 그 다음 64.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끝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적용은 끝났지만 여기 보면 세트에는 제가 1024 픽셀까지 세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 왼쪽에 스타일 빌더에서 제공하는 이 샘플 획에는 1024가 없죠. 자, 이럴 경우에 이 세트에는 들어있는 불필요한,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겠죠. 지금 만들어 놓은 라인이 없기 때문에 1024 옆에 보면 이렇게 X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그 선이 지워져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라인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확대해서 보시면 라인이 기존 3D 라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뭔가 손으로 그은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3D 모델을 구성할 라인을 우리가 직접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라인을 그을 설계 도면이 필요한데 그걸 스타일 빌더에서 만들어 줍니다. 자, 파일에 가셔가지고 템플릿 생성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스타일 템플릿 생성기라는 팝업 창이 떠요. 여기에 획 길이가 나와 있고 세트당 획의 수가 적혀져 있고 획의 넓이가 적혀져 있죠. 이 세 가지 구성은 아까 우리가 메뉴 설명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획의 길이를 제가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옆에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샘플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하면 되는데 저는 32, 64, 128, 256, 512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트당 획의 수는 3개, 3가지로 설정을 할 건데요.
이보다 더 많은 숫자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이 모델을 구성하는 라인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좀 더 풍부한, 좀 더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 3개를 선택하겠습니다. 회계 넓이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우리는 16으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저장하고 싶은 폴더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화면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템플릿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자기만의 템플릿이니까 네이밍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톡툰이라고 할게요. 톡툰 라인. 이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저장해 놓았던 그 폴더에 그 템플릿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템플릿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템플릿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해당 폴더에서 내가 만들었던 템플릿을 오픈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보여지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 템플릿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까만색의 어떤 코드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손대지 마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아까 세팅해 놓은 그 템플릿 설계도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자신만의 선을 입력하면은 이 선이 나중에 샘플획에 보이는 이 선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뭐 웹툰을 그리시는 분이면 클립 스튜디오나 포토샵 이런 것들 그래픽 디자인 툴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불러와서 여러분만의 브러쉬나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텍스처의 브러쉬나 펜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 라인을 그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은 그림판 이런 데서 열으시면 되겠죠. 여셔서 이제 라인을 그으시면 되겠죠. 저는 클립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을 클립 스튜디오에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의 그 모델링의 길이에 맞춰서 두께가 정해져 있죠. 이 비어있는 빈칸에 여러분이 이제 선을 그으면 되는데 그 빈칸 양 옆에 이렇게 가운데를 가늠할 수 있는 가이드 선이 조금씩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두 선을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라인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좀 확대를 했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독특한 펜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더 두껍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짧은 선은 크게 어떤 뭐 변형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일단 긋는 게 낫겠죠, 그죠? 짧으니까. 그러고 그 다음 64 정도 길이감에서 뭐 한번 이렇게 끊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3D의 이 직선 느낌이 싫어서 제가 이런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직선의 형태보다는 살짝 이렇게 곡선이 들어간 것도 중간중간 하나 섞어 보겠습니다. 뭐 선이 끊어졌다 연결되는 이런 느낌도 하나 내보고요. 자, 이렇게 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선으로 이제 구성된 3D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스케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JPG, BMP, PNG 이런 파일이어야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톡툰 라인 이름 정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적으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빌더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그 템플릿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가지고 템플릿 로드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로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우리가 아까 저장해놨던 톡툰 라인 테스트 이 파일을 열기.
하면 우리가 아까 제작했던 톡툴 라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라인이 자동적으로 다 적용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서 화면을 한번 돌려가 보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손 느낌이 나는 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아마 우리가 이제 모델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얘를 하나의 스타일 파일로 만들어서 스케치업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스타일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아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 스타일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타일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셔야 여러 가지 에셋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름을 정해야 쉽게 찾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템플릿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두 가지를 보관하면 좋으니까 톡툰 테스트라고 스타일의 이름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 밑에 보면 획에 드롭 아웃, 그다음에 뭐 흐리기, 가장자리 효과 등등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거를 조절하면 할수록 여기 스타일은 조금 더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이건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스케치업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기능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드롭 아웃 같은 경우는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라인의 느낌을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줌인을 했을 때 느낌하고 줌아웃을 했을 때 느낌하고 어떤 차이를 줄 거냐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를 한번 그냥 높여볼게요. 여러분이 보면 좋으니까. 기본은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으로 입력한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죠? 줌아웃을 하면 할수록 이 라인의 선이 생략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자면 원근감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주로 원근감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나는 원근감에 따라서 라인의 색이나 어떤 표현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드롭아웃은 이제 원근감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 흐리기 요소와 섞어서 쓰면 그 효과가 더 잘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수치를 한번 높여볼까요? 마찬가지로 10으로 하게 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림이 선명해지지만 멀면 멀수록 굉장히 뿌옇게 변하죠. 이것도 10은 굉장히 센 수치이기 때문에 약간 자연스럽게 하려면 약간만 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정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잘 조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모델링에 따라서 이 드롭 아웃과 흐리기 요소는 결정이 되는데 이건 지금 샘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내가 예쁜 수치를 만들어 놔도 나중에 적용될 3D 모델에 다른 데 적용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는 이 원근감의 표현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저는 주로 이 이름만 결정하고 스케치업에 가져가서 제가 적용하고 싶은 모델에 가지고 이걸 수치를 조절합니다. 자, 색상은 말 그대로 라인의 색깔이에요. 여기에서 뭐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바뀌고요. 여기에서 뭐 다른 색깔로 얼마든지 바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일단 블랙으로 할게요. 이것도 역시 스케치업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선의 세팅이 끝났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스타일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 가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 파일이 아니라 스타일 파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톡툰 테스트, 이건 제가 일전에 만들어 놨던 선들입니다. 그래서 톡툰 테스트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스타일 파일을 스케치업으로 불러와서 모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기본 전 육면체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그 파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스타일 탭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톡툰 테스트 스타일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길다랗게 기본 스타일로 되어 있는 그 옆에 세부 정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제일 상단에 컬렉션 열기 또는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폴더를 가지고 오시면은 그 폴더에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스타일이 한 번에 다 불러 들어와지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가만히 놔두시면은 그 스타일의 이름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톡툰 테스트라고 우리가 만들었던 스타일이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그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조금 좀 3D 느낌이 덜 나나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나요? 그죠? 이렇게 뭐 선도 제가 일부러 끊어놨던 선의 표현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뜨문뜨문 끊어져 있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조금 더 손을 볼 수도 있어요. 해당 우리의 이 스타일을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당 스타일을 클릭하시고 메뉴 옆에 편집을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조금 더 세부적인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뉴들은 아까 스타일 빌더에 있던 메뉴들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연장 같은 경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면이 꺾이는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명 뭐 모서리에 해당하는 좀 이렇게 딱 끊기는 구간에 그 끊기는 구간에 선이 더 연장되는 효과를 보는 건데 이걸 수치를 한번 제가 줘볼게요. 이렇게 수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모서리 구간, 선이 끝나는 구간 연장해서 이렇게 좀 더 라인이 그어지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작업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아예 끄면 됩니다. 깊이감은 원근입니다. 자, 깊이감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수치는 입력할 수 없지만 이 깊이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라인의 변화를 잘 보시면은 자, 화면에 가까운 게 이 앞쪽 라인이죠. 내 시선과 먼 건 이 뒤쪽 라인이죠. 이걸 키게 되면 뒤쪽에 있는 선이 살짝 얇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앞쪽이 좀 더 두껍고 뒤에가 조금 더 얇죠. 그죠?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 빌더의 메뉴 구성과 라인 적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배경 모델에 라인을 적용해 가지고 클립 스튜디오에서 합성을 통해서 완성된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